안녕하세요. 잡지 월간불강의 편집을 맡고 있는 김남수입니다. 월간불강은 1974년 창립되어 불교를 주제로 매월 발간되고 있는 잡지인데요. 앞으로는 유튜브를 통해서도 여러분께 불교의 역사, 신앙, 그리고 현대 요모조모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첫 순서로 미얀마 불교를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미얀마 불교문화연구소 소장 정기선 박사님 모시고 미얀마 지진과 불교의 피해 그리고 현재의 모습들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정기선 박사님은 미얀마에 오랫동안 거주하셨기도 하셨고 깊은 인연을 맺고 계십니다. 미얀마의 불교 문화 양상 연구라는 주제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셨고요. 현재 동국대 미래융합교육원에서 강의를 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지난 3월 28일 오후 3시에 미얀마에서 큰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불교와 사찰을 중심으로 미얀마 지진과 불교 공동체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현재 지진 난 미얀마 상황이 어떨까요? 직접적으로 제가 미얀마 지진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사진을 몇 장 보면서 미얀마의 지진 피해 상황을 갖다 알아보는 것이 훨씬 더 명확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이제 보시는 사진은 이제 미얀마를 종으로 가로지르고 있는 미얀마 지진의 그 분포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맨 위쪽이 미얀마의 그 이번 지진의 진앙지이고요. 그곳이 바로 만달레와 사가행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남쪽으로 쭉 내려와서 양곤의 북쪽, 즉 파고 인근까지 지진이 이어져서 약 11만여 채에 달하는 그런 주택들이 파괴가 되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박사님, 저희가 알기로는 이 만달레 중심으로만 난 건 줄 알았는데 이게 종으로 쭉 났네요? 예, 그것이 현재 미얀마의 지진의 진원지가 그 만달레 인근이고요. 그것이 미얀마 만달레이 사가잉의 그 지각 판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도 이 지역에서 몇 차례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진을 한번 보면서 미얀마 현재 지진의 상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얀마는 일명 이제 불교의 나라이기 때문에 또는 불탑의 나라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또한 미얀마의 다른 명칭은 골든랜드, 즉 황금의 나라라고도 불립니다. 이 황금의 나라라는 명칭은 사실 아쇼카 대왕이 예전에 전법사를 파견했던 그 수완나 붐이라는 지명에서 유명합니다. 수완나라는 말은 황금이라는 뜻이고 붐이라는 말이 땅이거든요. 네. 그래서 미얀마는 그 나라를 소개를 할 때 스스로를 황금의 땅 미얀마라고 소개를 합니다. 때문에 거의 모든 불탑들이 대개는 황금빛을 띠고 있습니다. 앞에 보시는 것처럼 이 사진들은 미얀마의 불탑이 지진 전에 있었던 모습과 지진 후에 붕괴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위에 있는 게 지진 나기 전의 모습이고 이제 그 밑에 있는 게 지진 난 이후에 이제 무너진 그런 모습으로 봐도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대개의 경우에는 그 미얀마의 그 탑신과 상륜부가 이번 지진으로 완전히 무너진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진은 어떤 사진일까요? 지금 이 사진 경우에는 이제 카웅무도라는 불탑입니다. 이것도 만달라이에 있는 건가요? 만달레이가 아니고 이것은 이제 만달레이와 이라와디 강을 사이에 두고 있는 사가잉 지역에 있는 그런 불탑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가잉 지역에 있는 이 카웅무도라는 불탑인데요. 이 불탑은 전형적인 미얀마의 불탑과는 약간 다른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이 불탑은 스리랑카형의 복발형 불탑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과거 이곳 사가형 지역에 있었던 미얀마 왕조의 왕이 스리랑카 불교계로부터 부처님의 사례를 기증받아서 미얀마 스리랑카 사이의 불교 우호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 안에 부처님의 사리를 봉안하고 불탑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탑도 일부 붕괴가 되었고 탑으로 들어가는 그 일주문은 완파되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그럼 이 안에 스리랑카로부터 전해진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모셔져 있는 그 탑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스리랑카로부터 이윤된 부처님의 사리를 봉안하고 있는 불탑입니다. 예. 이 사진은 절은 아닌 것 같은데.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얀마의 마지막 왕조인 공팡 왕조의 수도, 그 공팡 왕조의 왕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공팡 왕조의 왕궁은 가로세로 약 2km에 달하는 성벽을 지니고 있는데요. 그 성벽 바로 중간중간에 세워져 있는 그런 그 초소가 되겠습니다. 이 초소가 이번 지진으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다리인 것 같은데요? 이 다리는 그 미얀마의 그 만달레이와 사가잉을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그런 아바 다리가 되겠습니다. 영국 식민지 시절에 건립되었던 다리인데요. 이번 지진으로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이거는 탑인가요? 이 탑의 경우에는 민군 파고다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만일 이 탑이 완공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미얀마에서 가장 높은 그런 불탑이 되었을 텐데요. 네. 불행히도 이 탑을 건립하던 도중에 지진이 나서 탑을 공사를 중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동안 위에 사진을 보시게 되면 한쪽 편이 갈라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여기 이렇게 갈라졌는 세로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지진으로 거의 완전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럼 이건 최근에까지도 짓고 있던 탑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이 탑을 아까 말씀드렸던 가장 거대한 탑이다 보니까 네. 이 탑을 건립을 하면서 너무나 많은 국력이 소모가 되었습니다. 아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왕실에서 지진이 난 것을 기하로 해서 탑 공사를 중지하게 됩니다. 그 이후 이제 쭉 현 상태만 보존해 오다가 이번 3.28 지진으로 완전히 파괴가 되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피해 모습을 한번 이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그 3.28 지진은 미얀마에 있어서 가장 극심한 그런 피해를 입힌 네. 그런 지진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미얀마 정부에서도 이번 지진을 만달레이 대지진이다라고 이제 명명을 붙였는데요. 2025년 3월 28일 날 미얀마 현지 시각으로 약 12시 50분경에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약 80초, 그러니까 약 1분 20초이죠. 1분 20초간 지속된 지진이 가장 규모가 컸던 진도 7.7에서 7.9로 파악이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진앙지인 사가잉과 만달레이 지역이 거의 초토화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때문에 사가잉 단층에서 발생한 이 수평 단편형 초전파 지진으로 미얀마는 12만여 채의 가옥 그리고 4만 3천여 개의 가옥은 완파가 되었다고 지금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가장 극심한 그런 지진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도 잠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번 지진으로 그 인접국들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네, 그렇죠. 미얀마와 경계를 하고 있는 태국, 그리고 중국, 그리고 좀 떨어져 있지만 베트남까지도 이번 지혜로 피해를 입었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물론 미얀마는 가장 극심한 피해를 입었고요. 현재 사망자 수가 약 한 5,300여 명이고요. 부상자가 7천여 명이 넘습니다. 실종자도 약 500여 명이 되었다고 보고되고 있고요. 인접한 국가인 태국에서도 건물이 붕괴되면서 약 51명이 사망되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미얀마의 총 피해를 보면은 주택이 약 12만 채 이상이 피해를 입었고요. 그 중에 4만 8,800여 채의 주택은 완전히 붕괴가 되었습니다. 주택이 붕괴된 만큼 종교시설 또한 피해가 굉장히 큽니다. 사가인과 만달레이 지역에서만 약 8,300여소에 달하는 종교시설물들이 전파 또는 반파되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미얀마에서 가장 수강받는 불탑인 마하무니 대부를 모시고 있는 마하무니 파고다, 그 다음에 꽁바옹 왕조 시대 때에 지어졌던 약 한 150여 년 됐죠. 네. 그 당시에 지어진 오래된 수도원인 마하 아흥미아 본잔 수도원, 그리고 약 3천여 명의 대중이 수행하고 있는 마소유엔 수도원 등이 이번에 중대한 손상을 입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사실 정부 청사가 있는 네피도의 경우에는 그 정부 청사 건물이 무너져 내리면서 약 600여 명의 공무원들이 이번 지진으로 사망되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12시에, 미얀마 시간 12시에 쓰면은 그 안에서 사람들이 근무를 하던 시간에 지진이 벌어졌고, 그러면서 공무원들만, 그 안에 정부종합청사의 공무원들만 600명이 그 지진으로 사망했다. 이런 사례인 거죠? 그렇습니다. 어이구. 이번에 근무 시간이기 때문에 이제 무너졌고요. 일단 물론 이제 건물을 취약하게 지은 것도 원인이 되겠지만 이번 지진이 사실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나큰 진도 7.7에서 7.9의 대지진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극심한 피해를 입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예. 지금까지 미얀마에서 발생한 3월 28일 날 발생한 지진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박사님, 그런데 이번 지진이 만달레이 이 주변에서 진앙지라고 알려져 있는데, 만달레이는 미얀마에서 오래된 도시로 저희는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으면 경주 같은 그런 고도인가요? 여러 많은 종교 시설물들 그리고 문화 유적들이 많은 곳으로 봐서는 우리나라의 경주라고 표현을 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네. 엄밀히 말한다면 사실 이곳 만달레이는 영국 식민지 시가 되기 이전 미얀마의 수도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얀마의 마지막 왕조인
폰방 왕조의 수도였고요. 그곳에 가장 많은 종교 시설물들 그리고 만달레이 왕궁 그리고 불탑들이 몰려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과거의 수도였던 현재 수도는 네피도라는 곳이지만요. 경제 중심지인 양곤은 영국에 의해서 수도로 만들어진 곳입니다. 때문에 사실 경주라고 표현을 한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옛 서울로 해당된다라고 보는 게 훨씬 더 명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럼 양구는 이제 영국 식민지 시절에 만들어진 새로운 수도고 그 양군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 이전에까지 수도였던 그런 곳. 그렇습니다. 마지막 왕조가 거기에 있었고 영국과의 3차 전쟁 끝에 미얀마의 마지막 왕이 잡혀가서 인도에 가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얀마는 완전히 영국의 식민지로 들어가게 되죠. 우리나라 이 내전이 일어나기 전에 불자들이 성지순례를 많이 갔는데 가다 보면은 그 수많은 불탑들이 그 온 들판을 사이에 있는 그곳이 만달레인가요? 그곳은 이제 바간이라는 지역입니다. 네. 물론 이제 만달레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은 아닙니다만은 아주 다행스럽게도 이번에 바간에서는 일부 불탑만의 손상이 있었을 뿐, 네. 상당수의 이제 고탑들은 안전하다고 제가 이제 그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 그럼 다행히 바간 지역은 좀 부분적으로 무너졌고, 만달레이가 이번 피해의 중심이었고, 만달레이에 있는 사원도 아마 거기도 한 수백, 수천 곳에 불탑이 있겠죠? 그렇습니다. 미얀마는 원래 알려지기를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황금의 땅이라고 불리지 않았었겠습니까? 네. 그런 만큼 수많은 불탑과 승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많은 불탑들이 사실 상륜벌을 갖다가 황금으로 개금을 하거나 도금을 합니다. 따라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불탑들이 무수히 많은 불탑들이 이것 만달레이와 사행 지역에도 있었습니다. 네. 박사님 어떻게 미얀마 이렇게 잘 아십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인 인연이 미얀마 이제 있는 편입니다. 제가 이제 1991년도에 이제 그 미얀마에 들어가서 약 4년간을 거주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때는 이제 제가 이제 종교도 불교가 아니었지만은 우연한 기계에 제가 이제 그곳의 승가대학교 학장선생님을 만나게 됐고 그분으로부터 이제 미얀마의 불교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고 미얀마 이제 이름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법명을 받으신 건가요? 법명이라기보다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분은 이제 저를 유발상자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법명은 아니었고 부자가 되라는 그런 의미로 제 이름을 주셨는데 이번에 이제 미얀마가 이런 거의 괴멸적인 피해를 받은 것을 보고 상당히 개인적으로 가슴이 매우 아픕니다. 어떻게 그쪽에 계신 분들하고 어떻게 좀 소식은 주고 받을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지금은? 이제 연락이 사실 거의 제한적입니다. 하루에 4시간 정도만 전기가 들어오고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통신시설 같은 것들요,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상당히 많은 통제를 합니다. 때문에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서로 간에 이제 안부를 주고받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고, 그것도 이제 정해진 시간대에 제가 접속해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와 이제 예전에 친분을 맺었던 사람들의 이제 안부가 궁금해서 제가 3.28 지진 후에 개연적으로 이제 그 사람들에게 계속 연락을 했습니다. 제가 사귀었던 친구가 이제 양곤에 1명, 만달레이에 1명, 그리고 이제 몽이아라는 곳에 1명이 있었는데 특히 이제 만달레이에 있는 친구가 좀 너무 안부가 궁금해서 제가 한 수십 차례 연락을 했다가 최근에 제가 연락을 받았는데 이제 무사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다행이네요. 예, 지금 정기선 박사님 모시고 미얀마 지진의 피해 상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뭐 저희로서야 미얀마 전체를 걱정해야 되지만 이제 불자님들은 아무래도 사찰이나 스님들은 괜찮은가 이런 것에 좀 관심을 집중할 수밖에 없는데요. 박사님, 미얀마 불교는 괜찮은 건가요, 지금 현재? 이번 3.28 지진으로요, 사실 미얀마 불교 공동체에 크나큰 위기가 닥쳐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달레이와 사가잉 지역은 과거도 그렇지만 지금도 가장 많은 승원이 밀집되어 있고 가장 많은 스님들이 거주하고 수행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곳에서만 약 8,300여 소에 달하는 불탑과 수도원들이 전파, 반파 또는 부분파 되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사진을 잠깐 보면요. 그 미얀마 이제 유명한 불탑 중에 신비움의 파고다라는 불탑이 있습니다. 백색이네요, 이거는. 예, 백색인데 이 탑을 가만히 보시게 되면요.
수미산, 불교 아하. 우주관에 나오는 수미산을 모델로 해서 지상에 구현한 네, 것입니다. 그러네, 예, 진짜. 그리고 이 불탑에서 바라보는 석양이 대단히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는 스팟이기도 합니다. 보시게 되면은 바깥쪽에부터 탑 상림으로 올라가는 데서 여러 가지 회랑들이 있는데 그렇죠. 이것이 구산 8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 수미산을 정확히 묘사한 것이죠. 그런데 이 불탑의 탑신과 상륜도가 이번 지진으로 인해서 거의 중파되었습니다. 네, 상륜부는 완전히 무너진 걸로. 그렇습니다. 완전히 무너졌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마앙미아 본잔 수도원인데요. 이것은 이제 그 나라의 문화재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던 그런 수도원이 되겠습니다. 꼰방 왕수 시대 때 그 미얀마의 승단에 기증되었던 수도원인데 이번에 완전히 완파되었습니다. 일부만 남겨놓고 완전히 완파라고 표현하죠. 지금 보는 것은 그나마 1층의 벽면만이 남아있을 뿐이고요. 네. 다른 쪽에서 찍은 것은 거의 완파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부처님입니다. 이번에는. 예, 미얀마에서 가장 수강받는 부처님은 이것 마하무니 황금불상입니다. 우리나라로 치게 되면 석굴암 부처님과 동일한 그런 그 위격을 지니고 있다고 보여있죠. 미얀마 사람은 일생에 태어나서 한 번쯤은 이 부처님 불상을 참배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부처님 불상은 미얀마 사람들이 물론 이제 전설이기 때문에 그것을 역사적인 사실로 믿기에는 약간 좀 어려운 면이 있기도 합니다만은 사실 전설이라는 것이 미얀마의 불교 신앙을 갖다 형성하는데 크나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미얀마 사람들은 이 부처님을 석가모니 부처님과 똑같은 모습의 부처님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또한 석가모니 부처님 제세 시에 만들어진 불상이라고 미얀마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또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직접 이 불상에 수기를 하시면서 후 500세 중생을 제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그런 불상이어서 많은 미얀마 사람들이 이 불상에 와서 참배하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이 불상은 매일 아침 살아계신 부처님을 모신 것처럼 이곳을 관장하시는 스님께서 직접 부처님을 세안을 해드리고 치아를 닦아드리고 가사를 입혀드리는 그러한 의식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요? 매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진으로 인해서 그 의식이 며칠간 중단이 되었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저 사진이 지진으로 인해서 파손되었던 것을 그나마 일부 걷어내어서 현재 상태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전해 듣기로는 이건 만달레에 있는 친구가 오늘 아침, 즉 이곳을 참배해서 찍었던 사진을 저에게 보내온 것을 갖다가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래 소식입니다. 네, 보면은 우에 부처님이 이제 무너지기 전의 모습이고 밑에 모습이 이제 무너진 이후의 모습인데, 박사님 보면은 부처님이 우리가 보는 부처님과 다르게 뭔가 보살상의 느낌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이제 상자의 불교에서는 우리 이제 대승불교권에서 알고 있는 그런 보살관은 좀 더 다른 보살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의 이제 보살이라고 하면 석가모니 불과 혹은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놔두셨다고 알려져 있는 과거불, 그 부처님들이 성도하시기 이전의 삶만을 보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특이하게도 지금 앞에 있는 마하무니 대불은 보관을 쓰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보관을 쓰고 계신 것은 미얀마, 특히 그 태국 이 상자우 불교권에 전해지고 있는 특별한 경전에서 그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 잠부빠띠 숫다라는 경전이 있는데 그 잠부빠띠 왕이 평소에 이제 자기 자신의 가장 크나큰 위대한 덕 이런 것들을 칭송하면서 자랑을 하는 것을 보고 그 당시 이제 부처님께서 잠부빠띠 왕보다 훨씬 더 큰 보관과 큰 위력이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 잠부빠띠 왕을 교환돼서 그 유리한 그런 불상입니다. 그 잠부빠띠 왕의 모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보관을 쓰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약간 삐뚤어진 보관은 지금은 복원이 됐겠죠? 지금 현재는 이제 복원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미얀마에서 가장 수강받는 부처님이 모셔진 곳이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도 가장 먼저 복원을 하는 것만이 미얀마 사람들의 불심을 한 곳으로 모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행스럽게 파손된 부분을 제어하고 그 마하무니 대불의 보관이 약간 중간이 휘어졌는데 그 부분을 바로 잡았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예, 다음 사진 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사가인과 만달레 힐에 있는 불상들인데요. 이번에 보시게 되면 이제 위쪽에 있는 저 불상들이 지진으로 인해서 완파 또는 부분파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그 불상들이 파손이 될 수 있냐 하면요. 미얀마에서는 상당수의 대불들을 벽돌로서 틀을 만들고 그 벽돌 위쪽을 강회를 발라서 모양을 만든 다음에 그 위에 채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이제 벽돌로 만들어진 벽돌로 조성된 부처님이어서 이와 같이 지진에 이제 취약하게 이제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오래된 부처님이 화강석으로 만들어져서 근 1000년의 역사를 견디기도 했는데 미얀마는 벽돌로 부처님을 안을 조성했다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벽돌로 만들기도 했지만 또 위에 지붕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면서 불상을 덮쳤기 때문에 불상도 한꺼번에 파손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제 사찰과 부처님의 어떤 피해 모습을 설명드렸는데요. 주요 도시별로 사찰, 불교의 피해 사항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그 만달레와 사가행 지역이 이제 가장 큰 피해를 입었고요. 이 부분에 이제 사찰들이 가장 주요하게 있는데 만달레이에서만 사실 그 수도원과 불탑 이런 것들의 붕괴로 인해서 약 3,320명 그리고 사가행에서 1,000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보고됩니다. 물론 이것은 스님들의 숫자가 아니고 일반인들의 숫자도 한꺼번에 포함된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나면 네피도 같은 경우는 정부 청사에서 약 600여 명이 사망했다고 보고되고요. 인접한 샨주에서는 160명,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남쪽인 바고주에서도 120명이 사망했다고 보고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사실 그 불교 사찰과 문해자의 피해가 가장 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피해 사찰 수가 약 8,300여 개소가 됩니다. 그중 이제 마하무니 파고다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하무니 파고다의 본전불의 이제 보관이 그쵸. 손상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박도 손상을 입었고요. 건물의 일부가 붕괴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만달레의 타타이 수도원이라고 있는데 이 타타이 수도원 같은 경우에는 그 수도원 안에서 수행하시는 스님들이 이제 여기서는 크나큰 손해는 보고되지 않지만 수도원 자체가 많이 상당수 붕괴가 되었고요. 사가행 힐의 경우에는 여기는 살아있는 진앙의 중심지라고 소개가 되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이거 진앙지인가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진앙지와 매우 가까운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있는 수도원의 30% 이상이 붕괴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신붐의 파고다라든가 혹은 그 곰팡 왕조의 첫 번째 수도였던 아마라푸라, 잉와 이곳의 유적 같은 경우에는 약 75%가 파손이 되었고요. 근데 상당히 특이한 것은요, 이번 지진으로 인해서 꼼방 왕조에 알려지지 않았던 옛 왕조 시대 고대 왕궁의 유적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참 지진으로 인해서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 유적들이 발견되기도 하고요. 그럼 지진으로 인해서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왕궁 유적이 드러났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왕궁 유적이 드러났다고 한다면은 분명히 왕궁 유적 옆에 같이 존재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 불교 사원이나 그쵸. 승원들의 유적도 이번에 같이 발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는 있습니다. 저희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일제강점기에 큰 홍수가 나서 그 백제, 그 풍납토성 백제 유적이 좀 드러났는데 그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보였습니다. 또 설명을 해주시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 사실 그 만달레와 사가행 지역이 이제 집중적인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까? 예. 그 중에서 가장 이제 안타까운 피해들이 만달레 승원에서 일어났는데요. 그 지진이 일어났던 날이 그 나라 미얀마 스님들이 빨리 시험을 보던 날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 다수의 그 스님들이 시험장 안에서 시험을 보고 있었던 그 찰나에 바로 그 시점에 지진이 나면서 그 크나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건물 자체가 무너져 버렸거든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스님들이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스님들이 이제 시험을 보는 경우가 많은데 미얀마 스님들이 빨리어 시험을 보던 중 지진이 났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 피해가 의외로 컸겠는데. 예, 피해가 이제 승가 시험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한 장소에 모여 있었죠. 그렇죠. 만달레에 있는 이제 우흘라떼인 그 수도원에서 일어났던 일인데요. 이곳에서 약 270여 분의 스님들이 시험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그 와중에 갑작스럽게 지진이 일어났고 건물이 무너지면서 약 70여 분의 스님들이 빠져나오거나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50여 명이 그 자리에서 사망을 한 것이고요. 그렇지만 아직도 발굴을 하고 있는데 150여 명이 매몰되어 있는데 대다수의 스님들이 사망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럼 여기는 아직까지도 뭐 복구나 이런 거 손길이 못 미치기 때문에 이렇게 아직까지 실종 처리되고 있다고 봐야 되나? 뭐 너무나 많은 뭐 수도원뿐만이 아니고 만달레 시에는 너무나 많은 주택들이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아이고. 일단 현재는 가용한 인력만으로 이것을 복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비도 부족하거니와 해외로부터의 구조도 절실한데도 불구하고서 그러한 모든 것들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수도원 같은 경우에도 스님들이 직접 손 두 팔을 걷어붙이고 직접적으로 건물의 잔해를 걷어내고 있는 실정이고요. 집중적인 그 구조가 이어져 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당수의 스님들 그리고 시민들이 이미 갇힌 채로 사망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제가 듣던 것 중에 좀 제일 좀 뭐 비극적인 뭐 그렇게 표현해야 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른 것도 이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뿐만이 아니고 사실 이제 마소에인 수도원이라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이제 대중이 약 한 3천여 분이 계신 곳인데요. 3천 명이요? 네, 3천 분의 이제 스님들이 계신 곳인데 다행스럽게도 이제 이곳에서 이제 스님들께서는 그 시간대에 이제 집중적으로 당 산장소에 모여져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한 건물이 무너지면서 그 건물에서 이제 30여 분의 스님들이 이제 사망을 하고 50여 명의 스님들이 이제 부상을 당했고요. 가장 많은 이제 수도원이 있었다고 여겨지는 이제 사가잉 같은 경우에는 900여 명 이상의 스님들이 매몰된 수도원에서 사망했다라고 지금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수도원 다수가 붕괴가 되었는데 현재 이 사가잉 지역이 이라와디강 건너편에 있고 이 지역 중에 상당수 일부 지역은 또 미얀마 군에 대응하고 있는 말하자면 친민주 세력과 소수민족 연합군들이 점거하고 있는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 그 구조 상황이라든가 활동 상황들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피해 규모는 오히려 이것보다 훨씬 더 클 것이다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진이 3월 28일 날 났고 한 20일 정도가 지났는데 이제 크게 큰 스님들이 많이 계셨던 그 사원도 무너졌는데 그 실종된 뭐 입적하셨을 걸로 추정되는 그럴 수도 있는 그 스님들을 구조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 아직까지도. 지금 구조 인력이 지금 시민들의 자발적인 봉사 그리고 해외 봉사자들의 이제 그런 참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일단 이와 같은 그 재난이 일어나리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장비가 부족한 것이고요. 또한 그 주요 도시에서 만달리 들어오는 도로들이 몇 개 파손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동하는 시간도 상당히 오래 걸리고요. 도착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효율적으로 분배해서 그것을 사용할 수가 없을 정도의 지경입니다. 때문에 피해가 극심하다고 여겨지는 곳을 중점적으로 지금 복구를 하고 있지만 그곳에서 또한 잔해를 걷어내는 것조차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때문에 상당수의 장소에서 인력을 통해서 그 잔해를 걷어내거나 사람들을 구조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지진 피해로 사찰이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사원에서 공부하시던 스님들이 매몰돼서 한꺼번에 이렇게 매몰되기도 했답니다. 끔찍한 상황인데요. 박사님, 한국의 불자들이 이제 미얀마로 성지순례를 많이 다녀왔었죠, 예전에는. 그러면서 이제 수많은 분들이 이제 사원의 불탑, 뭐 이런 장관, 이런 것들 감동을 받기도 했지만, 이른 아침에 이제 스님들이 탁발하는 그런 모습에 좀 남다른 또 감동을 받기도 했는데, 스님들의 탁발, 혹은 뭐 사원의 운영, 이런 거는 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겠죠? 사실, 뭐 지금과 같은 거의 뭐 괴멸적인 상황에서 탁발이라는 것이 진행되기는 매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피해를 입은 그 제가 신도들이 너무나 많고요. 그 제가 신도들에게 탁발을 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이죠. 사실 상자 불교가 강한 미얀마에서 일반 제가자와 스님들을 연결시켜주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아침에 이루어지는 행위가 탁발 행위입니다. 그렇죠. 스님들은 칠가직의 전통으로 그 개개인 신도들의 집을 방문하고 그 개개인 신도들은 스님들께 공양을 올림으로써 그 공덕을 축적하는 것이 공덕 지향의 불교를 추구하는 미얀마 불교의 특성인데요. 현재로서는 그러한 공덕을 서로 간에 지을 수 있는 길들이 막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또 제가 알고 있는 현지 미얀마 지인에게도 물어보니 스님들의 탁발 행렬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기 자신도 스스로 자기는 피해가 좀 덜 입었기 때문에 현금과 식수 그리고 쌀 등을 모아서 인근에 있는 수도원에 지금 전달해서 그 수도원을 통해서 그 인근에 있는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지금 이제 분배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또 피해가 비교적 그나마 좀 덜 심했던 그런 수도원이 재난을 입은 사람들의 구호소가 되고 피난처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함께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신행 의례나 혹은 이런 불교 의식도 사실 거행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럼 만달레이 같이 이렇게 지진이 벌어진 곳은 어쨌든 일어난 곳은 현재는 뭐 정상적인 탁발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기보다는 거의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 맞다라고 보겠죠. 왜냐하면은 8,300여 개소에 달하는 수도원, 풀탑들이 피해를 입었잖아요. 예. 그렇다면 이제 특히 그 피해를 입은 수도원의 스님들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그것을 복구해 나가기에도 어려운 실정이고요. 그렇죠. 피해를 덜 입은 수도원의 스님들조차도 그 수도원을 돕기 위해서 그곳에 함께 가서 손발로서 그 잔해들을 지금 걷어내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혹여라도 살아있을지 모르는 매몰자들을 찾아내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미얀마에 있어서의 불교 공동체 자체가 이번이 지금 이제 시험대인 것이죠. 그 와중에 사실 스님들이 그 공덕을 지어주기 위해서 탁발을 나간다라는 것은 사실 매우 어려운 실정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주택과 가족을 잃었는데 이런 분들이 또 피난을 임시로 이제 피신처를 찾아야 되는데 그런 것을 이제 사찰로 또 많이 오신다 그런 말씀도 하신 것 같아요. 예, 과거에 이제 미얀마의 승가는 여러 번에 걸친 재난에 있어서 물론 홍수라든가 혹은 내전이라든가 혹은 코로나 같은 그 상황에서 일반 피해를 입었던 일반 재가 신자들의 피난처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재난 구호품들이 분배도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미얀마에서 사실 그 스님들은 그 인근 마을에 있어서의 조언자이자 그다음에 선생이자 스승의 역할을 해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피해가 좀 덜 입은 그런 수도원 같은 곳에서는 인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그런 의지처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제 지인, 양곤에 살고 있는 지인의 경우에도 자기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피해를 덜 입은 만달레이 스님께 이미 구호품을 보내서 그곳에서 사람들을 지금 구호하고 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구호품이나 이런 것들이 사찰로 많이 좀 집중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이게 지금 상당히 좀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상황인데요. 인도적인 차원에서 이제 그 여러 나라에서 많은 이제 구호물품들을 전달했는데 이것은 이제 주요 통로를 통해서 전달되기 때문에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정부의 통제를 받다 보면 정부는 친정부적인 성향을 지닌 곳이거나 정부 관계자들 그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아마 그 물품들을 제공하려는 경향이 많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근에 있는 수도원이나 이런 곳으로 분배가 된다면 그 수도원에서는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바로 직접 분배가 가능합니다. 때문에 이제 상당수의 많은 미얀마 사람들이 정부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기증을 하기도 하지만 혹은 개인적으로 인연이 닿는 스님들 또는 이제 그런 마을 단위로 그쪽에 있는 수도원에 구호물품들을 보내서 그곳을 통해서 분배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조장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미얀마와 미얀마 사원의 복구를 위해 여러 국가에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국 불교도 이제 불교라는 동질감으로 이제 복구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조계종에서도 얼마 전에 구호 인력이 현지에 파견돼 복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이외에도 여러 곳에서 미얀마와 미얀마 불교를 돕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저는 뉴스를 보면서 좀 의외스러운 게 이 지진이 났고 지금 구호를 해야 되는데 미얀마 정부군, 그러니까 쿠데타를 통해서 집권한 미얀마 정부군에서 지진 이후에도 내전이 계속되고 있고 오히려 피해를 입은 그곳에 공격을 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어요 지금 현재. 예,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고 군부의 잔혹성을 보여주는 일이기도 하죠. 3.28 지진 이후에 아마 이제 미얀마 군부와 그에 대응하는 친민주파 세력
군부 사이에 이제 일종의 이제 휴전 협정 같은 것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미얀마 군부가 이것을 무시하고 약 120여 차례에 달하는 공습과 폭격을 가해서 상당히 많은 민간인들이 살상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아이고, 내전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미얀마는 2021년 2월 일어난 군사 쿠데타와 그리고 직후에 벌어진 내전, 그리고 홍수가 또 작년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제 지진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미얀마는 뭐 아시다시피 오랜 불교 역사와 신앙이 이어져 온 곳이고, 지금도 국민의 한 90% 정도가 자신이 불교도다 이렇게 인정하고 있는 그런 불교 국가입니다. 하루빨리 내전과 지진이 좀 정리돼서 고통받는 미얀마 국민들에게 평안이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미얀마 전문가 정기선 박사님을 모시고 오늘은 미얀마 지진과 미얀마 불교 그리고 현재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박사님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정기선 박사님을 모시고 내전 이후, 지금 오늘은 이제 지진과 관련된 사항만 말씀드렸는데요. 내전 이후의 미얀마 불교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